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야 할 경고의 불씨가 되었고,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재설정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힘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중적 태도와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호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강력한 군사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봐 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스미스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 평소보다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어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뒤 오랜 기간 국제정세 분석가로 일해왔어요. 처음에는 미국 내 여러 외교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글로벌 이슈와 군사 전략을 연구했고, 이후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국제뉴스 해설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미디어는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좌절했고,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표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 방송은 국제 정세와 안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세계 문제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저와 제 방송이 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매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외부의 방어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 한국계 미국인 군사 전문가이자 국제정세 분석가인 폴리 씨입니다. 폴리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군사 전략과 국제안보 분야에서 활약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와 여러 군사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분석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폴리 씨는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일본 출신의 군사 전문가 다케시 나카무라 씨입니다. 나카무라 씨는 일본 방위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퇴임 후에는 자신만의 방송을 통해 국제 정세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분석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전문가로 특히 일본과 주변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나카무라 박사님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국제적 갈등을 설명하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실 것입니다. 이 두 분 모두 은퇴한 군사 및 국제정세 전문가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며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조망해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중대한 결단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폴리 씨에게 먼저 발언권을 줬습니다.
폴리 씨는 발언의 시작부터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의 국제 정세와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인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핵무장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무능함입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로 5번 이상의 핵실험을 감행했어요. 그들의 핵미사일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년 가까이 제재를 반복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군사력은 날로 강화되었어요. 유엔 결의안과 제재는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국제사회가 그토록 강력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바로 눈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부에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무능하다는 것은 명백해졌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직접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미국의 방위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사탕 발린 말은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또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그의 첫 임기에서 한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은 보다 협력적일 수 있지만 그 또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킬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계속 올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이미 높은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이 많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과 그들의 진정한 의도 때문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하면서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이 그들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이 약한 상태로 남아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 쉽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을 제압하려 합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게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폴리 씨는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넘어 국제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핵무장은 한국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그들도 한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나카무라 씨는
폴리의 강경한 주장을 듣고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국한된 위협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이에 반응할 것이며 결국 군비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국의 핵 보유를 그냥 두고 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 격화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모두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를 사실상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면 그 영향이 곧바로 중국 본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겁니다. 러시아 또한 자국의 동북아시아 영향력이 위협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안보는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나카무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비 경쟁이 촉발되었을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직면할 현실적 문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고립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경제 제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무역과 금융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자국민들이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북한 주민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시 북한은 지옥 그 자체였죠. 한국이 그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NPT를 탈퇴하는 순간 한국 역시 심각한 경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나카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직면하게 될 경제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즉각적인 경제 제재에 나설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전 세계에 수출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과 지속적인 위협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더 안전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주변국들은 한국을 경계하고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핵 보유는 결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이는 한국을 더 큰 군사적 타격의 대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나카무라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핵무장은 한국에게 더 큰 군사적 압박을 초래할 것입니다. 군비 경쟁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 구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경제적 번영을 포기하는 대신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의 발언은 매우 논리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군사적 경제적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이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폴리 씨는 나카무라 씨의 반박에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매우 논리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했어요. 그는 국제사회의 이중성과 한국이 더 이상 그들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의 수많은 결의안과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하려 하자 국제사회는 갑자기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한국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태도입니까? 폴리는 말에 힘을 주며 국제사회의 이중성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내놓은 모든 경고와 제재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이 상황에서 무방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대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국제사회에 우리 생존을 맡길 수 없습니다. 폴리 씨는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한국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경제 제재가 한국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것 때문에 핵무장을 포기해야 합니까? 경제 제재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역량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재를 이겨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폴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된 나라였기 때문에 제재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충분히 제재를 돌파할 수 있으며 우리 산업의 자립적 발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경제 제재는 단기적일 뿐 우리는 그 이상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폴리 씨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의도가 한국을 약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임을 지적하며 그들이 한국의 자주 국방을 막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이 더 이상 그들의 전략적 계산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올리면서도 우리에게 핵무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이 공정한 건가요? 폴리 씨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국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문제는 한국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부의 보호만을 기대해야 합니까?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면 한국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언제든 그들의 이익에 따라 한국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폴리 박사님의 발언은 매우 강경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무장은 한국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깨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약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지역 안보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그들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리 씨는 주변국들의 반응이 과장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해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했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재조정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장으로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력을 인정받게 되면 지역 내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폴리 씨가 한국의 핵무장이 단순히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입장과 미 대선이 이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가 어떤 식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 대선의 두 주요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군비 확장을 통한 해결보다는 외교적 협상과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 전략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보다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대한 이해를 표명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방위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이 한국의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와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제 얘기를 경청하던 폴리 씨는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폴리는 한국의 핵무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립적인 방어력을 갖춰야만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호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하는 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반대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카무라 씨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폴리의 논리가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